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제 음소거 상태를 다 해놨는데요. 예, 음소거 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좀 참여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니까 음소거가 풀리면 네, 의도치 않은 좀 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 다른 분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전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라서 따로 부탁을 안 드렸었는데 이걸 캡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캡처하시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캡처를 하셔서 제가 그럼 뭐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거 어느 분 캡처해서 돌아다닌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시 부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좀 입장시켜 드리고요. 네, 미리 쓰는 생활기록부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대치동 현장 혹은 이제 저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달에는 이제 아마 제가 엘 브라운이라는 이제 그 학원에서 현장 설명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연휴도 좀 끼고 해서 오늘 설명회는 그냥 줌으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처가 있는 분들만 연락을 드려서 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 설명회는 일단 이 미리 쓰는 생활기록부 설명회가 지난달에는 상경계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주, 마지막 3주차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시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줌 설명회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자연계열에 대한 얘기 좀 드릴 겁니다. 제가 낯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에 대한 간략한 양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사항이고요. 사회 관련 이력이고, 그다음에 학원 관련 경력들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면접 강사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뭐,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명 안팎의 대입, 그다음에 한 100여 명 정도의 특목, 뭐 전사고, 입시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설명회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패턴, 어떤 그, 개요로 말씀드린 포인트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매달 그 계열만 바뀝니다. 지난달에는 일단 환경 계열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일단 자연과학 계열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생기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뭐 시끄러운가, 여전히. 뭐 이제 요새는 정시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정시가 늘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왜 여전히 생기부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화풀 패턴과 사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 생기부 샘플도 있고요. 이제 사실은 자기소개서 샘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간 친구들, 어느 친구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그 자기소개서 역시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도 어떤 활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아마도 요 이제 주로 생각하실 때는 자연계열 애들 생기부가 어떤지 보자라고 보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요 앞에 왜 생기부가 중요한지 오히려 더 많이 지난달 설명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없으시겠죠. 지난달은 문과였고 이번 달은 이과였을 테니까 요 부분이 더 유의미하게 들으실 수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까지 대략 지금부터 한 45분에서 뭐 길면 50분 정도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이 끝날 때쯤 혹은 이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네, 그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뭐 2018년에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약간의 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2000, 그러니까 19년, 20년 입학하는 애들에게 좀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1년, 22, 23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고 있죠. 이 시대가. 그래서 이제 21년 입학한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요거의 구체적인 지금 첫 대입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소서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팩트 체크를 하고 가면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교육부가 내놓은 반론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2024학년도 이후에도 24학년도 이후에도 정규 교육 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됩니다. 이게 이제 24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21학년도 입학한 친구들,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가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9년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던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지금은 이제 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 중이죠. 당시 중이가 지금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창체가 다 필요 없다. 세특만 중요하다. 내지는 뭐 세특도 세특이지만 내신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는 사실 요거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근데 팩트 체크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봉진이죠. 이 네 개를 저희가 이제 창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창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면 자, 이 지금 이게 올해 이제 졸업한 고3들이고 또 쭉 적용이 되는 건데 자율활동 여전히 500자 남아 있고요. 그죠? 동아리 500자 남아 있고요. 다만 자율동아리랑 이제 이런 단체는 빠졌습니다. 예, 그거는 빠졌고 봉사활동 예, 남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확실히 크게 줄었죠. 진로활동 700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활기록부가 뭐 생기부가 뭐 축소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창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기부가 일부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면 이전 수준에 대략 한 80%에서 85%만 남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율 500자 이거 지금 고2나 고3 된 학생들은 이미 확인하셨을 거예요. 생기부 적힌 거 보셨으니까 500자, 이 500자, 그다음에 진로 700자가 여전히 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치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상 영역과 독서 활동은 이제 미반영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 대학 자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뭐 학종이 뭐 필요 없다.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교사가 이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비교과 영어 대입하지 않는다는 건데 비교과에 빠진 게 어떤 거면 이런 거죠. 자율동아리 이런 것도 빠진 겁니다. 이런 거가 빠진 거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즉 그 활동도 열심히 해야지만 종합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블라인드 평가도 뭐 특목고가 불리해지네, 뭐 어디가 유리해지네 얘기가 있었지만 이미 벌써 이거는 3년, 4년째 해보니까 결국 별 차이는 없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결국 뭐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게 실시된다고 얘기 나왔을 때부터 아마 입시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알게 되는 걸 뭐 일부러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건 사실 극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온 대입 결과로 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아니 그래도 블라인드 평가 유의미하지 않으려는 건 네, 질문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유불리가 없고 이제 이전에 결국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여전히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고 입시 실적이 안 좋은 학교들은 여전히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대학들이 작년에 내놓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직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거 가장 최신 버전 갖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건 이제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경희대학교 자료. 그러면 이제 뭐를 보느냐? 여기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이제 뭐 예전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여전히 뭐 한다는 걸 본다는 거죠. 진로 탐색 활동, 창의적 창체 활동을 본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목 선택과 주제 탐구를 보겠다. 과목 선택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올해 고3들부터 이미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대학 간 친구들,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대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수 권장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명들을 내놓으면서 내놨었는데 그런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 탐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심화 탐구죠. 예전에 저희가 소논문이라고 불렀던 것들, 지금은 주로 보고서나 발표회 모델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세특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의 어떤 기재 양적인 부분이나 기재되는 부분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창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제 탐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내려온 거냐? 여기 이제 슬라이드 위에 보시면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아니고요.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의대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 대학이 계속 이제 보조를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서 2024학년도,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작년 입시죠. 자기소개서도 폐지됐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학종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대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셜하게. 자, 그럼 일단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이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이제 어쨌든 다 인기 있는 학교니까 보통 그냥 대충 말했을 때 뭐 연세대는 보통 뭐 1점대 학생들이 가죠. 그리고 뭐 건대나 중앙대나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기본적으로 외대는 살짝 모르겠는데 교과 전형이면 어쨌든 2점 영 안팎 정도 나와야 가는 거고 학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 일반고 기준 어쨌든 2점 초반이 나와야 가는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적으로만. 그래서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자, 제가 아까 이제 이 말씀 드리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불도체 보이세요?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독서란 항목은 빠졌어요. 즉 다시 앞에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 독서 활동, 그 생기부에 아마 7번인가요? 7번으로 되어 있죠. 요렇게, 뭐,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요렇게 해서 요 항목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 독서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음.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책 읽어야 되나요? 안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겠죠. 어디? 여기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가는 학생들은 이 학교만 그럴까요? 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위험한 얘기지만 약간 굳이 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건대 이상을 가는 학생들로 이제 뭐 이 대학이 딱 서열화해서 어디까지가 건대 이상이다 말하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째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건대 이상 가는 학생들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서울대도 해야 되고 고대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미만에 가는 학교 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음.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건대 이상 그건 건대를 잡는 이유는 건대가 특목고 친구들이 건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독서 활동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내신만이 아니라 생기부 경쟁하시려면 독서는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독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대학은 독서를 본다고 했어요. 근데 독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오피셜 자료를 무시하시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나오죠.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전 지도한 데이터는 반영이 안 돼요. 그 7번 항목 있는 그 부분.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즉,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디에 독서활동이 특히 적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특이랑 행특 쪽이 있죠. 사실은 창체에 적혀도 상관은 없어요. 자율 동아리 진로 쪽에. 어쨌든 독서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적혀 있는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샘플들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생활기록부에서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요. 이제 요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은 이제 5개 대학 연합 내용이고 요건 이제 경희대학교가 좀 이런 걸 친절하게 많이 이러는데 또 강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다? 토론, 실험, 과제 수행, 집단학습, 주제 탐구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 활동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활동이 아니고요.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뭐 누가 뭐 와서 졸업생이 와서 아니 뭐 지역 명사가 와서 진로에 특강을 했다. 뭐 심리학자가 와서 무슨 강의를 했다. 어디 교수가 뭘 했다. 그거는 사실 근데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주로 그런 게 약간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온 독서처럼 내가 그런 뭔가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스키너의 심리 상자라는 책을 읽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 탐색을 해봤다. 이런 활동들은 여기 얼마든지 학업 역량으로 진로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심화 탐구는 여전히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런 얘기도 듣죠. 뭐 이제 소논문 땡땡 교수 사태 이후에 다 의미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소논문은 이미 2015년부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땡땡 교수 사태는 2009년, 8년 그때 얘기고, 다만 그 사건이 2008년, 9년 얘기가 2018년에 터졌을 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미 2015년부터 소논문은 못 들어갔고, 다만 심화 탐구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죠. 그럼 대체 이건 뭐냐? 즉 탐구력이라는 항목을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학업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 그럼 이거 결과물로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독서 활동, 또 독서 또 나오네요.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 대회 참여 등을 통해 형성이 된다. 자, 교내 대회 참여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독서, 글쓰기, 탐구,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로 오늘 이제 자연 계열이면 여기 이제 실험 실습이 중요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문과보다 이과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실험 실습이 만일에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급이 아니 전사고급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결국 동아리죠. 동아리가 실험 실습하기는 제일 좋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학업적 역량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탐구력이란 결국 뭘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활동 결과물을 치자면 주로 애들이 하는 발표나 보고서죠. 물론 실제로 발표를 하지 않고 PPT까지 만들긴 하지만 그런 활동도 여전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건 그런 활동들이 어디에 쓰여야 된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보면 이거 이제 다시 경희대가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자, 이런 게 탐구력인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 성과를 보이느냐?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느냐.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교내 활동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 교내 활동은 당연히 수업 시간 하는 활동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앞에 창체 쪽에 있는 거 자율진로 동아리에 들어간 활동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럼 또 교내 활동이 뭐가 있어요? 지금들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된다고 많이들 없애버린 대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도 아마 사례를 보시긴 할 텐데 제가 이제 보통 학생부 경쟁력을 말씀드릴 때, 이런 거 학생들에게 좀 물어봐요. 혹시 대회를 상을 못 탔어도 참여한 적이 있니? 그다음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 설명이 처음이신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에 나서는 고등학교가 대략 1,800개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요. 이제 입시에 조금 친화적인 200개, 그다음 입시에 좀 무심한 1,600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물론 당연히 실적이 좌우하긴 하겠지만, 근데 뭐 사실 서울대 5명 이상 나온 학교 이런 것도 보통 뭐 50개 정도서 끊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에서 생기부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생기부에 독서를 기반으로 한 탐구 활동을 기재해 주는지 아니, 이건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그냥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논문 한두 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막 책을 기반으로 한 발표나 보고서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하는지 주로 이제 수행평가 같은 데서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뭐 이게 더 결정적인 얘기인데 교내 대회 수상이나 참여 여부를 흔적을 남겨주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 학생은 뭐 수학과 관련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어떤 그 경쟁적 상황에서 우수한 뭐 성취도를 보임 혹은 뭐 실적을 보임.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짐작을 하는 거다. 얘가 수학 형식에서 뭔가 탔구나. 아니면 뭔가 그런 뭐 경쟁적인 뭐 상황에서도 뭐 충분한 적응력을 보이고 뭐 무난한 수행력을 보임. 이거는 얘가 그럼 참여는 했는데 상은 못한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주시거든요. 지금 올해 대학 간 친구들도 이미 그렇게 써준 학교가 한 200여 개, 한 150에서 200개, 아닌 학교가 한 1,500개, 1,600개 정도 돼요. 그럼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교내 활동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교내에 대해 참여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수상은 빠져서 못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한 친구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걔가 그만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여기 중3들이 있다면 아직 고등학교 결정하지 않은 제가 이제 뭐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유리해요, 불리해요 말씀하실 때 만일에 어쨌든 수시 학종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 비중만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입시 친화적인 학교란 기본적으로 교내에 그런 멍석이 많이 깔려 있고 뭐 프로그램이든 대회는 이런 각종 멍석이 많이 깔려 있고 그 멍석에서 놀았으면 흔적을 남겨주는 어떤 형태로 그런 학교를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교내 활동은 이제 교내 대회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이제 여기 진로 영향 평가로 나와 있는데 진로면 예전에는 뭐 다 약간 그 문제 됐었던 부모님들 품앗이에서 가서 뭐 직장 탐방하고 뭐 보고서 쓰고 인터뷰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전공 혹은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전공 적합성 필요 없고 계열 적합성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 분명 아직도 전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 있으면 당연히 계열 적합성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포함 관계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평가 동일하게 교과를 종합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표준 석차도 보고 이수도 보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엊그제 상담하면서도 약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는 인원이 적어서 안 들으려고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선택해서 듣고 등급도 잘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등급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안 듣고 뭐 내신이 잘 나왔다. 근데 물리를 들었는데 2등급이 나왔다. 아니, 물리 대신 얘가 지구과학 들어서 1등급 나왔다. 그거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이제 그것보다는 물리를 들어서 2등급이 나오는 게 나은 거죠.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자연 계열 얘기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신 따기 쉬운 거 선택하기보다는 관련 과목을 선택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애들이 이제 내신 한 2점대 애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고에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꾸 이제 진로 과목으로 가죠. ABC로 나오는 거. 그것도, 네, 예,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 들어야 할 거면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다음에 마찬가지다. 창체. 안 중요하냐? 아니죠.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 생기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앞에 창체 쪽을 보면 얘가 무슨 과 갈지가 보통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죠. 내신은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분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활동에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살펴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창체 활동이 곧 본인의 진로와 어떤 그런 진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 공진, 뭐 봉사는 좀 비중이 떨어졌지만 자율 동아리 진로는 여전히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꼭 비교과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거기 교과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기부에 대한 약간 오해, 편견 그걸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가보죠. 자, 풀 패턴과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뭐 일단 수시 6개 카드의 상황을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요 A, B, C, D 이 그룹이라 나와 있는 이건 뭔 소리냐 대체. 고등학교 때 차라리 알려주지. 고등학교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 설명이 왔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고등학교를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 좀 다르게 본다.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어, 대놓고 대학이 알려주진 않으니까 너희 학교는 D등급에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니까 판단하실 방법은 뭐 한 세 개 정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가장 큰 게 최근 채팅창 이럴까? 최근 3년 평균 수시 서울대 실적. 실적 네, 플러스 약간 메디칼 실적 정도로 같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A그룹은 이거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30명 이상 보낸 학교. B그룹은 20명 이상 보낸 학교. C그룹은 10명 이상 보낸 학교. 최근 3년 평균이에요. D그룹은 뭐 5명 이상 보낸 학교. E그룹은 뭐 못 보내거나 4명 미만으로 가는 학교. 대충 이 정도. 그럼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근데 이제 이과는 서울대 안 가고 메디컬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학교에 따라서 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근데 우리는 메디컬 실적이 그렇게 꽤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실적만큼 이걸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일단 여기 조심하실 건 정시 실적은 따지실 필요 없어요. 정시는 학교 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실적만 수시로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뭐 명실 학교 이름이나 좀 그렇지만 뭐 세화고나 세화여고나 뭐 휘문고나 이런 데는 실적 자체는 뭐 거의 탑 10에 들어가는데 수시로만 따지면 확 떨어지죠. 예,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고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수시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A그룹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숫자로만 따지면 아마 세화나 휘문도 여기 들어가지만 수시로 이 제가 말씀드린 표에 따르면 휘문이나 세화는 A그룹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정시 실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 따라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뭐 생기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내신대에서 어떻게들 쓰는가를 일단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D그룹에서 D그룹이 이제 서울대를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가는 학교죠. 거기서 이제는 2점 안팎이면 이 정도 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점 초중. 요거는 이제 가장 생일반고죠. 얘들이 말하는 거기서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요거는 그 다음 그룹 아이들이죠. 요 2그룹, D그룹인데 요거 2그룹에서는 이 친구 6점대가 가니까 가장 높은 데가 서성을 한번 상향을 썼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점대에서 2점 중후반 그럼 D그룹이니까 내지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썼었구나. 결과가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수시 어떻게 카드를 구성하는 건 저희가 변수가 보통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신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채팅창이나 DM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패턴과 케이스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생활기록 쪽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수상들은 대체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떠요. 그래서 어, 뭐 실험 보고서 대회 같은 게 일단은 가장 중시하는 대회고요. 그다음에 수학 경시 뭐 과학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고 그다음에 사실 교과 우수는 의미는 원래 없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뭐 사실 1등급이면 숫자로 이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었고 그다음에 과학 경시 독서 경시인데 요건 이제 과학 과목이 돼야겠죠. 독서 경시대에 관련된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 근데 독서 경시대 독후감 대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유의미하다. 과학 독후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과학 탐구 토론 대회 이런 것들도 여전히 유의미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계속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상 실적 자체 3번인가 그렇죠? 그거 자체는 대회에 반영이 안 되지만 여기 얘가 무슨 수상을 했거나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입시 친화적인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그 학교들의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뭐 어, 내신이야 다 열심히 똑같이 하는 거고 그런 대회까지 챙긴 학생들이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쭉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생기부 자체 내용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에 냈었던 약간 그런 뭐 보통 이제 자기 탐구 보고서 뭐 학교마다 엄청 다른데 자기 활동 보고서 이런 거의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이과였긴 하지만 이과 학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약간 상대적 차별성이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외국어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대로 들어가지 당연히 않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자율활동 중에 반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샘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이지만 영어의 특성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역시 어필할 필요는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SE 같은 데서 연대 국제 계열에서는 이제 영어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죠. 자, 다음 이제 뭐 창체 쪽 이제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본인이 이것도 역시 본인이 썼던 자기활동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경시대에 나오는 이 경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그냥 본인 동기로서 이용이 된 거고 볼드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학 실험반과 생명과학 실험반은 이윤 학교까지 찾아가 수행을 했었는데 뭐 그럼 클러스터는 그런 거겠죠. 그런 내용으로 섬세함을 인정받았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활동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뭐 이런 고전적인 실험에서도 영향을 보였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동아리 참여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동아리 일단 저는 뭐 공학계열도 비슷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실험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시길 적극 권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거기서 좀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실제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 여기였죠. 네, 네. 그 올해는 조금 나아질 듯한데 나아졌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3학번으로 대학 간 애들이 그 실적을 보시면 뭐 서울대만 이게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일반고가 제일 못 갔어요. 어, 일반고 비율이 제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이 코로나 3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가 코로나 3년을 오롯이 겪은 애들이거든요. 20년, 21년, 22년. 그래서 걔네들 생기부에서 실험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실험이 안 이루어진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특목고나 전사고는 꾸역꾸역 실험을 그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동아리, 이건 뭐 자율 동아리긴 한데 이건 이 독서 토론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유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문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런 자연계열, 특히 좀 우리가 순수과학 영역이잖아요. 여기서는 본인이 로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 이제 함의라고 하죠.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걸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똑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어도 물론 엔트로피라는 책을 읽고 이런 정리한 내용도 좋지만 물론 이것도 나쁠 것,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처럼 뭔가 하다 못해 낙하, 자유낙하 실험이라도 실제로 실험을 한 내용이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네,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뭔가 토론반에서 본인이 뭔가 이제 약간 수학적인 거랑 결합을 시켜서 했던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고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2차 문헌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실험을 했던 것과는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립대 같은 경우가 이제 면접 영상을 되게 친절하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 물어보는 탱기본 면접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실험, 그러니까 이제 심화탐구 내용을 거의 다 물어보는데 얘가 진짜로 했나 물어보는데 이 실험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봐요. 뭐 변수 통제라든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든가 실제로 실험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이쪽 계열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탐구 보고서를 쓴 내용이죠. 근데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조사 방법론. 사실 좀 이런 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엊그제 아니군요. 그 성탄절이나 이제 새해 첫날 했던 수업도 이런 거예요.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보고서 작성법인데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뭐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 가르쳐 주고 이걸 하고 이제 쓰라고 하니까 사실 대학 가서도 저는 제대로 배운 건 이제 그 대학원 가서 온 것 같은데 요새는 학교에서 가르치죠. 근데 어쨌든 안 가르쳐주고 애들이 약간 너무 헤매고 이제 엉망이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들으면 좋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걸 듣고서 실제로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 약대를 같이 지원했던 친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쪽하고 이제 보통 생기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책에 계속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로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진로에서 이제 잡아내가지고 자기소개서로 옮겨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혹은 후성 유전학 이런 책을 가지고 본인의 아니 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통계학과에 가고 싶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통계학과 관련된 활동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체에는 무슨 기호과만 들어가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2015년, 16년부터 창체 쪽은 이제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굉장히 교과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세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세특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 계열 쪽에 챙겨야 되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 관련 과목들이죠. 그렇게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낙화라는 작품 가지고도 뭔가 물리학과 연관시켜서 좀 써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무리수의 느낌도 있잖아요. 어쨌든 국어 세특에는 국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국어는 어쨌든 5학기 내내 국어 관련 과목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학기 정도는 이렇게 약간 전공 쪽이나 지원하는 관련 내용 쪽으로 채우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학기 국어 내용이 예를 들어 여기 뭐 물리학 내용인데 다 물리학과에 갈 거라고 다 물리학 들어가면 그건 좀 어색하겠지만 5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는 이렇게 관련된 내용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미리 예상직원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어, 우리 학교는 생기부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넣죠?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다만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각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고 세특 내용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지필이 한 60%, 물론 이제 이거 비율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수행 평가가 40%죠. 음, 이렇게 수행. 그럼 지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잠시만. 지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필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세특에 적어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 드물고 주로 어쨌든 수행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수행평가는 또 형식이 뭐 발표, 다양한 보고서, 뭐 토론, 개수가 이건 이제 그 교육과정상으로 보면 대략 9개에서 10개 정도로 수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노리는 건 뭐예요? 여기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발표나 독후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때? 뭔가 주제 선택이 재량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경우를 나눠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로 고등학교를 나눴잖아요. 그럼 입시 친화적인 학교의 특성은 뭐냐? 아까 제가 한 가지로 일단 큰 틀에서 뭔가 대외와 관련된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었는데, 그다음 세특만 놓고 보면 입시 친화적인 학교의 세특은 특성이 뭐냐 하면, 친화학교 특성 첫 번째. 어쨌든 수행평가를, 이제 자신 이제 세특을 수행평가 위주로 서술해 주세요. 보통 과목별로 500자잖아요. 한 학기에. 그러면 500자가 거의 500 한 수행평가 두 개 정도로 500자를 채워주세요. 그럼 두 번째, 이 수행평가의 형식이 대부분 발표나 보고서나 독후감이나 뭐 이런 형태예요. 물론 뭐 UCC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예전에 좀 요새 좀 안 하죠.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기본적으로 리서치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형식 주고요. 아까 예를 들어 뭐 영단어 시험을 보거나 수학 퀴즈를 보거나 이런 학교들은 입시 출하적인 학교가 아니죠. 그건 세특에 서술해 줄 수 없거든요. 시마타고식으로. 다음 세 번째는 이 수행평가의 주제 선택이 자율이에요. 아, 그래서 학생이 고를 수 있게 해줘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고등학교가 한 200개에서 150개에서 250개에서 한 200개 안팎이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한 1600개 중에서 한 1000개 이상은 이 셋 다 아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이거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1번, 2번은 맞는데 3번이 아닌 거죠. 주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수행평가 나왔을 때 주제를 내가 내 전공에 맞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눈치 빠르게, 센스 있게. 그리고 이제 간혹 선생님들이 뭐 기말고사 끝나거나 애들한테 말씀들을 하세요. 혹시 뭐 너희들 중에 세특에 뭐 적어줬으면 하는 보고서 있으면 너희들이 써오면 내가 넣어줄게. 이런 건 굉장히 감사한 선생님이죠, 사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수행평가가 나갈 때 뭔가 내가 원하는 주제를 빨리빨리 잽싸게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근데 심지어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엉뚱하게 다른 거 해놓고, 아니, 우리 학교는 세특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시적절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통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학기에 과목을 우리가 뭐 한 7개, 많으면 8개 듣는다고 하면 빨리 학기 초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평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럼 보통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 빨리 그거를 내가 원하는 학과나 계열 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잡아드리는 게 제가 설계 컨설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심화국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심화국어 시간에 이제 요런 게 더 많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문. 또 이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같은 거 지문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끌고 가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 친구는 아마 약간 통계 쪽으로 가려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활동을 끌고 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 잠깐 이거는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기부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생기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개인정보니까. 이건 일단 자기평가서에 나왔던 내용은 약간 각색한 내용인데 윤문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어를 했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와 있는 거죠. 그 일단 실적들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갔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역시 이제 이것도 뭔가 약간 이공계 쪽을 끌고 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다음 수학입니다. 뭐 베이지 이론은 뭐 워낙 많이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좀 써오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여기 볼드체 부분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뭐 통합과학, 아무래도 과학을 좀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이건 과학 내용을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 봐주세요. 자, 보셨죠? 결과물이 좀 UCC였고요. 최근에 뭐 UCC보다 오히려 쇼트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약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내용이긴 하고, 여기 이제 과학 철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냥 이제 세특을 어떤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면, 오른쪽 세특이 조금 더 좋은 세특이죠.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요거는 얘가 무슨 내용을 이제 여기서 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추상적이죠. 체계적인 수학적 이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수학이 무슨 이론을 썼을까? 화학, 물리, 생물의 심화학습이 활용을 했던 건 대체 뭘 무슨 컨텐츠를 활용을 했을까가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그런 내용이 조금 엿보이죠. 그래서 세특은 뭐 세특이는 뭐 생기부에서는 이런 심화 탐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제가 항상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려요. 제목이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걸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서술돼야 되고 조사나 실험의 방법과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얻은 결론과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얘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함의. 그다음에 이 활동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가 필요하죠. 네, 6개. 그래서 이제 뭐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뭐 활동 보고서나 참고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6가지 형식으로 정리해서 내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야지 선생님이 쓰시기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갈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 하나에 대해서 아무리 압축해서 써도 250에서 300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자짜리에는 보통 활동을 2개 정도밖에 못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제3자가 얘가 뭘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두 개 적어주는 게 훨씬 좋죠.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500자를 통으로 하나만 써주시는 학교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더 좋을 수 있죠. 자, 넘어가고요. 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금 대조가 되죠. 네, 대조가 돼서 왼쪽은 매우 간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적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그냥 우주항공기술의 발표를 했네. 끝. 뭐 했다는 거지? 이렇게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얘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뭐 그죠?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뭘 정도의 조사를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오른쪽 발표 세특이 더 입시에서는 유리한 세특이다. 자, 물립니다. 아니, 왼쪽도 문제인데요. 오른쪽 같은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정리할 때 이렇게 참 정리하는 게 많아요. 내가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 어떤 건 밤을 새고 어떤 건 시험인데 고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버리지부터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스마트 그리드 하나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뭐 뉴턴의 만류력과 아인슈타인의 분석함. 그리고 사실은 이 오른쪽 같은 게 가장 안타깝죠. 예, 이거는 입시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세트. 다음 화학입니다. 뭐 암모니아 합성, 그러니까 화학 실험이 몇 개 하는 게 정해져 있죠. 암모니아 합성, 그다음에 뭐 나일론 합성, 그리고 그 뭐죠? 약간 생명 느낌이 날 때는 이제 뭐 아스피린 합성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 실험 자체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뭐 엄청난 건 아닌데 어쨌든 내용이 이제 디테일 써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학생이 제3자 입장에서 얘가 뭐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질문도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발표로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이제 본인이 실제로 실험했다 실험 이거 하는 거 같아요. 가려서 예, 보고서 작성이죠.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2차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활동 자체로서 보자면 사실 왼쪽 같은 활동들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학 심하고요. 요것도 지금 실제로 실험을 한 것 같지는 않죠.
소재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사실 뭐 학교 역량이 달려 있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고, 네, 나오는 라일론 합성 실험들.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섬유과학 쪽으로,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약간 유사한 분야가 결국 뭐 자연대 이런 화학으로 치면 화학과가 있고 이제 뭐 화학공학과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대는 있고 연결이 되잖아요. 뭐 명칭하고 이제 뭐 신소재란 말도 쓰고 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응용화학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실험들 내용 자체가 일단은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발전시켜서 보고서 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생명이고요. 그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이 워낙 이제 요새 많다 보니까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생명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뭐 얘는 자연대를 가겠구나, 얘는 뭐 생명을 가겠구나, 얘는 메디컬을 가겠구나, 뭐 그렇게 구분을 조금 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는 약간 뭐 기본적으로 약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화학 쪽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약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예, 그런 냄새들이 조금씩 보이죠. 분위기들이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그게 뭐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메디컬 얘기를 하다가 2학년 되면은 뭐 그러면 생명공학 갈까? 그럼 막상 이제 3학년 때는 그냥 생명과학 가야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흐름이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1학년 때 메디컬 돼 있다가 불이익이 있고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생명 관련 과목에서는 역시 이렇게 약간 뇌과학 관련 내용, 생명공학 관련 내용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과학적 세특에서는 이거는 자연대, 이거는 뭔가 군대라고 뚜렷이 구분이 되기보다는 일단 좀 기초적인 교과적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특색들은 오히려 창체 쪽에서 차별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 실험이고요. 실험 수업 들었던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 이런 실험 수업들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꼭 들어주셔야겠죠. 다음 지구과학입니다. UCC 만든 얘기고요. 이건 카드뉴스 만들었던 얘기.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뭐 수능 선택이나 비율 이런 건 되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생기부 면에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법률로 넘어가는 거니까 화학이나 물리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다음 이제 과제 연구. 과제 연구가 이제 뭐 과제 연구나 무슨 문제 탐구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있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학종을 생각하시고 건대 이상을 생각하시면 꼭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5개 과목이 아마 이제 사회문제 탐구하고 아마 이제 문과 쪽 성격이 한 2개 있고 이과 쪽이 한 3개, 뭐 융합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과목들에서는 이제 어쨌든 논문이란 표현을 여전히 쓸 수 있어요. 논문을 썼다라는 얘기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퀄리티 높은 이제 심화 탐구 활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특에.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으면 꼭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실험 과목이랑 그런 과제 형 과목들은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항목 자체는 빠졌지만, 그 9번, 7번 항목 자체는 빠지지만 여전히 모는 있다. 독서를 베이스로 한 활동들은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는 아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번 목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요일에 제가 그 독서 노트 설명회라 그래서 책 하나를 잡고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 마침 또 이번 주에 말씀드릴 책이 그 과학의 씨앗이라고 GM 관련된 책이고, GMO 관련된 책이라 좀 관련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뭐 20년 걸 제가 가져왔지만 이게 거의 안 변합니다. 자연과학대학 간의 많이 이제 부분과 전체. 식션 되게 어렵던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수학이죠. 침묵의 보험. 뭐 이것의 오류가 이미 밝혀지고 뭐 논쟁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여전히 나오죠. DDT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책을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다들 보는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 이런 책들은 좀 피해서 자,
그 제가 독서 노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만의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서울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서울대가 아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을 읽고 뭔가 보고서를 쓰든 발표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책들은 굳이 이 책을 뭐 읽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 자기만의 책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20년 건데 19년 걸 봐도 부분과 전체 또 있죠. 신무계봉 또 있죠. 여기 도키스 이기적 유전자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안 변하는데 여기 약간 회자되는 책들을 일단 피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릴게요.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설명회 때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특입니다. 그 아까 보셨잖아요. 행특에도 독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보통 왼쪽 같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뭐 학급 반장 이런 내용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은 뭐 여기에 써주셔도 좋지만 뭐 사실 자유 정도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른쪽처럼 뭔가 여기도 약간 학업적인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들은 요 오른쪽처럼 가능한 서술해 주시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어떤 학교는 이걸 쓰기 위한 학급의 어떤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뭐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 아니 무슨 뭐 전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오른쪽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행특 및 종합 의견은 어 자임쌤이 자율적으로 써주시는 거죠. 자임쌤이 그런 재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능한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학교는 뭐 내신 3점대 애들까지는 뭐 1점대, 2점대 애들은 생기부 잘 써주는, 열심히 써주는데, 3점대 애들부터 잘 안 써준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완전 생일반고에서 3점이 넘어가면, 뭐 일부 학교를 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광명상가 이상 라인으로 학종으로 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보겠어요. 어쨌든 내신은 1점대와 2점대로 들어가야지 이런 이제 생기부 좀 유의미하니까 그런 면이 좀 필요한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담임선생님이 가능 도와주신다면 이런 오른쪽 형태로 쓰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이고요. 질문들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일단 뭐 생활기록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연계열이라고 한정을 짓긴 했지만 이외에 입시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들, 이거는 뭐 저랑 이제 따로 상담을 잡지 않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까지 좀 질문 채팅창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네, DM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채팅창을 좀 질문해 주시고 질문 주실 동안 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요 겨울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벌써 2월도 중순인데 지금 일단 생기부 에디팅은 지나간 것 같고요. 요건 12월 말 1월 초에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일단 진단 컨설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일단 기본형 90분, 그다음에 심화형 120분입니다. 특성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상황에서 나의 내신과 지금까지 작성된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예비 고3, 고2 같은 경우 생기부가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뭐 약대를 가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대로 가면 약대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명공학이나 뭐 생명과학이나 인근학과로 좀 방향을 틀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 거기도 좀 힘들다고 보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식품 영양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 전환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남은 학기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화는 만약 그렇다면 다음 학기에는 내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수행평가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행평가가 보통 뭐 과목당 이런 발표나 보고서가 다 나오진 않겠죠. 뭐 한 4개, 5개, 뭐 창체 합치면 6, 7개 나온다고 쳤을 때 나한테 이제 주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한 뭐 그리고 3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서너 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좀 정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학기에 개학하면 일단 내신도 바쁘고 또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전날밤 새서 그냥 대충 내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좀 미리 짜놓는 게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진단 플러스 이제 설계 컨설팅까지 제가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비 고3, 고2 같은 경우에 네, 고1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고등학교를 A, B, C, D로 나눴으니까 그럼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뭐 B 유형의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신을 어디까지, 언제는 어디까지 받으셔야 되고, 여기까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아마 수행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쭉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입시가 처음이신 경우는 뭐 수시 정시 비율이 어떻고 교과는 뭐고 학종은 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설명회들을 이 설명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시는 데는 아무래도 예, 그게 직업이 아니시니까 대부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90분, 120분 하는 거에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 시간만큼 그 해당 학생에게 최적화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면 3월 올해 좀 연휴가 꼈죠. 3월 4일 개학 전에 입학 전에 한 번쯤 요거를 받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후회하시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연관 관리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 1년에 2번 정도 방학 때마다 뵙는 식으로 보통 이제 관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거 진단 컨설팅, 설계 컨설팅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네, 이 표적 특강. 요거는 이제 약간 요새 워낙 의대만 많이들 챙겨서 이제 약간 이공 계열 학생들이 좀 소외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표적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메디컬 특강을 이제 두 곳에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공계 표적 특강에서 이제 그런 책 하나랑 이슈를 미리 정리하는 이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 좀 바꿀 건데, 어쨌든, 책 하나, 이슈 하나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은 그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가 다음 학기에 설계해 주는 거고, 요건 약간 이제 일방적인 강의긴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잘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료까지 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런 이제 메디컬 특강, 표적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요즘 화면이 잘렸는데, 오전에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오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자연 계열이 됐든 공학 계열이 됐든 요 공학 계열 책 하나 자료들이죠. 저한테 그 메디스카이 랩으로 신청해 주시지 말고요. 요건 메디스카이 랩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아까 자료 앞에 제일 먼저 나갔는데 어쨌든 요 번호 37 3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네, 수강 뭐 등록이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컨설팅보다는 그냥 강의 형식으로 아이템만 얻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여기 보시는 공학 특강,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연계 특강 두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오후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유료 강의고요. 제가 워낙 무료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하시는 그거 아니고 이거 유료 강의고 이건 학원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성행기 매니큐레이션 여기 제 입시 밴드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간 설명 영상도 있고 관련 자료도 있으니까 여기 좀 가입을 해두시면 남은 기간 입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일단 PPT를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몇 개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주신 질문들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그다음에 오늘 자연계열이나 생기부랑 관련 없는 내용이어도 질문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질문을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몇 개 주셔서. 이 DM으로 주신 것도 있어서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니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뭐 이건 제가 그냥 읽어도 되겠네요. 일반고 과중인데 집필 40 수행 60. 네, 이런 학교도 있으니까 수행을 40 이상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영향? 이제 이거는 그 영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 첫 번째는 내신의 격차가 줄겠죠. 아무래도 수행은 뭐 거의 다 만점을 받거나 물론 이제 일반고니까 이게 뭐 좀 편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보통 어쨌든 그 열심히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수행에서 1,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중이 높으니까 뭐 두 개나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내시는데 꼭 이제 보고서나 뭐 발표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세트부에 채워주시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 과중이 좋은 거죠. 학종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표준 편차가 줄어들 거고요. 점수 격차가. 이제 지필에서 한 문제 틀리면 난리가 날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수행은 당연히 몇 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세특이 좀 풍부하게 상대적으로 적히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진단 컨설팅 비용은 90분 기준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90분에 45입니다. 이게 강남교육청 기준이에요. 그것도 뭐 읽어도 가정을 물어보시면 읽어 상관없을 건데 각반고 학분지의 일반고 2, 3등급과 비학분지 일반고 1등급의 차이는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비교할까요? 고교학점제의 여부를 일단 떠나서 고교학점 여부 떠나서 이거는 지금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등급제 되기 이전에 지금 존재하는 제가 아까 이건 비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군지 일반고라고 해서 당연히 다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실적이 나와야겠죠. 실적이 나오는 학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모님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더 잘 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 말씀이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내신이 어려우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사실 그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표준 편차를 보기는 하죠. 아까 이제 왜 잠깐 슬라이드 스쳐갔었는데, 보통 이제 완전 생 일반고들은 보통 표준 편차가 20 이상이죠. 음. 아까 2등급으로 A, B, C, D 2등급을 말씀드린 학교들은 근데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뭐 세화라든가 뭐 휘문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보통 10에서 15 사이까지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2, 3학년 되면 대신 보내야 될 때문에 늘어나긴 하는데 그런 차이를 갖고도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학교가 뭐 어디에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실적으로 본다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자기 대학이 얼마나 이제 실적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수시 교차 지원 합격 사례가 있느냐. 이과에서 문과로 학종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3학년까지 이과로 했는데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일단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과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본 거는 심리학과, 그다음에 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 조금 힘듭니다. 그다음에 언어학과 뭐 이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려면 어쨌든 이과에서 자기가 내가 갈 수 있는 데보다 어쨌든 뭐 대학 레벨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건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다만 3학년이 되면서 뭔가 옮겼다. 그런 경우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종에서는. 그다음에 일반고, 예비고사인데 일반고, 예비고, 3이고 이게 일반고 어디 일반고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냥 이제 ABCD 2그룹 일반고라면 지금 말씀하신 2점 넘어가는 내신으로 붙을 수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없죠. 이게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이게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역 인재 전형 제가 예를 들어 뭐 경북대 약대는 2점대 초반이나 초중반이 붙는 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 힘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전공을 좀. 그다음에 이제 뭐,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 단편적으로 조합하시는 게 위험해서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어도 그냥 어딘가 가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 대치동이든 어디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면 다 기본적으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값은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좋겠고 자유전공은 이게 이제 만일에 서울대 자유전공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일단 제가 자유전공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 자유전공은 전공을 못 정한 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전공이 더 뚜렷한 애들이 들어오라는 과예요.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생명과학과를 갈 건데 자유전공으로 왔어요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과학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왜 기존의 생명과학이란 과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더 뚜렷한 공부 목표가 보여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편하게 컨버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 전공 체계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거나 그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전공 생기부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생기부가 색깔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뭔가 더 좁고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기존 학과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건 지금 중3이신 거죠? 고교 선택 다 전체 공개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직 중학생을 놓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눈높이가 어디까지신지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예를 들어 문과 성향 학생인데 어, 나는 뭐 연고대 정도를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예, 그러면 저는 외고를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 같은 데 가는 것도. 근데 나는 예를 들어 꼭 서울대를 가야겠어요. 뭐 문과면 뭐 의대는 안 간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저는 일반고를 가시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가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마음대로 못 써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반고는 어쨌든 직윤을 내가 원하는 데 가면 되는 거니까 1등을 해서 문과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인원이 많은 학교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건 내신 따기가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럼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을 따서 가는 거니까.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교과 전형으로 완전 순수 교과 전형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연대나 한양대가 이제 완전 교과였는데 거기도 수능 최저가 이제 걸리기 시작했고 수능을 웬만큼 해야 되고 서울대나 고대는 서울대는 학종이고 교과가 없고 고대는 서류 20% 보기 때문에 인기학과는 힘들거든요. 내신만 갖고 가기는. 그래서 저는 인원이 많기보다는 인원이 많기보다는 어 입시라는 학교 가시기를 권해요. 만일에 최상위권을 노리신다면 네이버 밴드요.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많네요. 그 송행김 에듀크리에이션이거든요. 네, 여기 보여드렸어요. 드렸고, 일본렸고 내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전체 내신을 보고요. 단위수를 곱해서 보는 내신, 학종은. 그다음에 이과라는 게 단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수 권장 과목, 선택 과목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 오늘 자연 계열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 관련 내신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국어, 영어 예시를 볼 필요는 없겠죠. 전체 내신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질학과를 간다. 그럼 지구과학 내신을 한번 더 보겠죠. 과학 내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디서 뭐 사회 빼고 국수연구를 더 본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전체 내신 보고 해당되는 학과와 직결되는 과목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저랑 진학했던 상담을 했던 학생인가요? 근데 도움이 안 되셨다고 하니 마음을 못 잡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고, 네, 그다음은 질문을 하시고 오늘 영상 밴드에 아마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후에 올라갈 거예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표적 특강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1회 15만 원.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